형들, 오늘은 제가 자료 싹 긁어 모아 왔습니다. 형들은 복잡한 공시 찾아볼 필요 없어요. 그냥 편하게 앉아서 듣기만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대신 다 찾아오는 영상이 필요하시면 시작 전에 구독 한 번만 눌러두세요. 나중에 형들이 피곤할 때 진짜 도움이 됩니다. 요즘 시장이 왜 이렇게 사람을 피곤하게 만드는지 아시죠? 뉴스 하나 뜨면 출렁, 금리 얘기 나오면 출렁, 전쟁 얘기 나오면 또 출렁. 그런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시장이 아무리 출렁여도 사람들은 치약을 안 사지는 않아요. 샴푸를 끊지도 않고 밥을 굶지도 않고 휴지를 아껴 쓰긴 해도 결국 삽니다. 여기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 나옵니다. 미국 주식에서 필수 소비재라고 부르는 섹터요. 한마디로 말하면 경기가 웃든 울든 계속 팔리는 물건으로 돈 버는 회사들입니다. 근데 형들 여기서부터가 재밌어요. 필수 소비재라고 하면 다 똑같이 안정적일 것 같죠? 그런데 실제로는 사람 성격이 다 달라요. 같은 필수라도 누군가는 장사꾼이고, 누군가는 브랜드 장인이고, 누군가는 조용히 현금만 찍어내는 타입이고, 누군가는 사건 사고 한 번에 이미지를 확 구기는 타입입니다. 오늘은 이 친구들 한 명씩 무대 위로 올려서 최근에 발표된 숫자들이 어떤 분위기였는지, 그리고 형들이 언제 들어가면 마음이 편한지까지 흐름으로 딱 잡아드릴게요. 중간에 그래서 타이밍이 여기구나 하고 무릎치게 되는 구간이 나옵니다. 그 포인트를 놓치지 마세요. 먼저 필수 소비재를 아주 쉽게 그려볼게요. 마트에 들어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입구에서 카트를 끌고 들어가면 제일 먼저 뭘 집어요? 생수, 빵, 달걀, 우유, 커피. 집에 가면 세제, 주방 세제, 치약, 칫솔, 샴푸. 그리고 누군가는 담배나 니코틴 제품. 이게 필수 소비재입니다. 사람들이 사치를 줄일 수는 있어도 생활 자체를 끊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경기 불안할 때 상대적으로 덜 흔들린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함정이 하나 있어요. 덜 흔들린다는 말이 언제 사도 괜찮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예요. 덜 흔들린다는 기대가 커질수록 가격이 비싸질 수 있고, 비싸게 사면 안정적인 주식도 형들 마음을 흔들어놔요. 필수 소비재는 안전한 섹터가 아니라 리스크의 종류가 다른 섹터라고 보는 게 훨씬 정확합니다. 위험이 없는 게 아니라 위험이 더 조용하게 다가오는 거죠. 자, 그럼 최근 분위기를 보겠습니다. 요즘 필수 소비재 업계에서 가장 큰 변화는 가격에서 판매량으로 시선이 이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몇 년 동안은 다들 물가가 올라서 가격을 올려도 사람들이 사줬어요. 회사들도 가격 올려서 매출 방어가 됐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소비자들이 눈이 매서워졌습니다. 할인 기다리고 대체 브랜드로 넘어가고 더 싼 유통으로 이동하고 큰 사이즈로 한 번에 사서 버티고, 회사들은 이제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가격만 올리면 되던 시대가 끝나가고 있구나. 그럼 다음 단계는 뭘까요? 다시 판매량을 되찾는 싸움입니다. 여기서 제일 먼저 웃는 쪽이 어디냐? 유통입니다. 월마트 같은 대형 유통이요. 형들, 사람들이 지갑을 재면 이상하게도 동네에서 제일 비싼 곳이 아니라 그래도 여기 가면 손해는 안 보지 않은 곳으로 발길이 쏠립니다. 최근 발표에서도 월마트는 매출 성장과 온라인 판매 성장 같은 숫자로 존재감을 보여줬고, 앞으로의 가이던스에서도 어느 정도의 성장 흐름을 제시했습니다. 이런 때 유통 강자는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생활 자체를 흡수합니다. 장바구니가 거기로 몰리니까요. 여기서 형들이 얻어야 하는 첫 번째 감각이 있습니다. 경기 불안이 커질수록 브랜드 제조사보다 유통 강자가 더 단단해 보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통은 소비자 이동의 종착지에 서 있거든요. 비싼 브랜드가 흔들릴 때도 사람들은 어쨌든 어디선가 사야 하니까요. 월마트나 코스트코 같은 곳은 그 흐름의 입구를 잡고 있습니다. 근데 형들, 여기서 바로 결론 내리면 재미가 없죠. 유통이 좋으면 나머지는 끝이냐? 아니에요. 오히려 이때부터가 진짜 투자 포인트가 나옵니다. 유통이 강해질 때 브랜드 회사들은 두 가지 선택을 합니다. 첫째는 버티기, 가격을 유지하면서 마진을 지키는 쪽. 둘째는 공격, 프로모션을 늘리고 가격 전략을 손봐서 판매량을 다시 끌어오는 쪽. 어느 쪽이 더 좋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데 타이밍 관점에서는 한 가지가 중요합니다. 시장이 마진이 꺾이는다는 이유로 과하게 실망할 때 그 속에서 판매량 회복의 시동이 걸리는 순간이 나오거든요. 그때가 종종 기회가 됩니다. 이 흐름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음료와 스낵 쪽입니다. 코카콜라, 펩시코 같은 회사들은 브랜드 파워가 워낙 강해서 가격을 올려도 버텨온 편이에요. 그런데 최근 발표 흐름에서는 판매량이 얼마나 탄탄한지, 가격과 제품 믹스가 어떤지 이런 게 더 눈에 들어옵니다. 코카콜라 쪽은 판매량이 아주 크게 꺾이는 모습보다는 비교적 버티는 그림이 언급됐고, 펩시코 쪽은 특히 스낵과 북미 쪽에서 판매량에 대한 이야기가 더 민감해졌다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끝났다가 아니라 이제 다음 라운드로 넘어간다예요. 다음 라운드는 판매량을 되찾는 라운드입니다. 형들, 이게 왜 긍정적이냐고요?
판매량을 되찾는다는 건 결국 점유율 싸움이 다시 열린다는 뜻입니다. 가격만 오르던 시기는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 재미가 덜했어요. 왜냐하면 다 같이 올리면 다 같이 버티는 느낌이거든요. 그런데 판매량 싸움이 시작되면 진짜 실력이 드러납니다. 유통망이 강한 회사, 브랜드 충성도가 높은 회사, 신제품을 잘 만드는 회사, 비용 구조를 잘 다듬어 놓은 회사가 다시 앞서갑니다. 이때 시장은 단기 마진만 보고 실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그 실망이 오히려 가격을 열어줄 때가 있습니다. 자, 이제 스낵 쪽 이야기를 해볼게요. 몬델리즈 같은 회사들 초콜릿과 과자류가 강하잖아요. 여기에는 아주 현실적인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원재료예요. 특히 코코아 같은 원재료가 강하게 움직이면 이건 경기가 좋아도 나쁘고 경기가 나빠도 나쁘고 그냥 회사 손익을 때립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원재료 충격은 실적에 즉시 반영되지 않습니다. 시차가 있어요. 그래서 원재료가 꺾였다고 해도 다음 분기까지 숫자가 힘들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필수 소비재의 조용한 함정이죠. 근데 형들, 이 함정이 왜 기회가 될 수 있냐면 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게 예측하기 어려운 비용이거든요. 원재료가 흔들리면 투자자들은 일단 뒤로 물러납니다. 그래서 주가가 눌릴 때가 생기죠. 그때 보는 포인트는 간단합니다. 회사가 가격만 올려서 버티는지 아니면 제품 포트폴리오와 프로모션을 바꿔서 판매량을 지키는지 이게 잡히면 원재료 사이클이 안정될 때 이익이 다시 깔끔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원재료 때문에 고생하는 구간이 항상 나쁜 게 아니라 그 구간을 지나면 회복이 더 선명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생활용품 쪽으로 가면 분위기가 또 달라집니다. 클로록스 같은 회사가 대표적이죠. 세제, 소독, 청소 이런 건 경기에 흔들리기보다는 브랜드 신뢰와 운영 안정성이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쪽은 다른 리스크가 있습니다. 사건, 사고가 한번 나면 타격이 커요. 예를 들어 사이버 공격 같은 게 터지면 공급망이 흔들리고 비용이 튀고 기저효과가 생기고 숫자가 어지러워집니다. 이런 건 사업이 망가졌다라기보다는 운영 충격이 손익에 반영되는 중인 경우가 많아요. 여기서 형들이 얻을 감각이 또 하나 나옵니다. 필수 소비재는 흔히들 숫자가 안정적이니까 그냥 들고 가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좋은 매수 타이밍은 의외로 이런 구간에서 나올 때가 많습니다. 실적 발표에서 사람들이 실망해서 던지는데 그 실망의 이유가 구조적 붕괴가 아니라 일회성 충격에 가깝다면 시간이 해결해주는 영역이 생깁니다. 시간이 해결해준다는 건 결국 회복이 가능하다는 얘기고 회복이 가능하다는 건 가격이 회복을 반영하기 전의 구간이 존재한다는 뜻이죠. 자, 여기까지 들으면 형들이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뭘 사라는 거야가 아니라 그래서 언제 사는 게 유리한데 이게 진짜 궁금하잖아요. 지금부터가 타이밍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필수 소비재의 타이밍은 뉴스 한 줄이 아니라 소비자의 걸음걸이에서 나옵니다. 사람들이 비싼 곳에서 싼 곳으로 이동하는가, 브랜드를 바꾸는가, 할인에 반응하는가, 대량 구매로 버티는가. 이 흐름이 뚜렷해지는 구간에선 유통이 먼저 강해지고 그 다음에 브랜드들이 전략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 전략 변화가 숫자로 잡히기 직전이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흥미로운 구간이 됩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보통 이렇게 반응해요. 프로모션 늘린다는 말이 들리면 마진이 줄어든다고 생각해서 주가를 먼저 때립니다. 그런데 프로모션이라는 건 판매량 회복의 신호이기도 하잖아요. 판매량이 회복되면 공장 가동률이 좋아지고 유통 협상력이 살아나고 광고 효율이 올라가고 결국 비용 구조가 안정될 수 있습니다. 즉 단기 마진의 흔들림이 장기 체력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이 연결고리를 믿을 수 있는 회사라면 시장이 마진만 보고 실망할 때가 오히려 가격을 주는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담배와 니코틴 쪽을 살짝 얹어볼게요. 필립 모리스 같은 회사는 예전엔 담배 회사라는 이미지가 강했는데 최근에는 무연 제품 비중을 강조하면서 사업 구조를 바꾸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쪽은 현금 흐름이 강한 편이라서 배당이나 주주 환원 관점에서 관심을 받기도 하죠. 다만 여기는 규제와 경쟁이 항상 따라붙습니다. 그래서 이걸 공포로만 보면 접근이 어려운데 관점을 바꾸면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규제와 경쟁이 있다는 건 반대로 말하면 시장이 이미 그런 리스크를 가격에 반영하려고 계속 고민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좋은 회사는 오히려 변화하는 시장에서 살아남는 방식으로 체질을 바꿉니다. 그게 확인되는 구간은 장기적으로 꽤 긍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어요. 그럼 지금은 어떤 국면이냐? 최근 발표 자료들의 공통된 뉘앙스는 이거였어요. 가격만으로 매출을 지키던 시대에서 판매량을 다시 챙기는 시대로 넘어가는 중이다. 유통 강자는 소비자 이동을 흡수하고 브랜드 회사들은 전략을 조정한다. 원재료가 부담인 쪽은 시차를 두고 고생하지만 그만큼 전략 변화가 선명해질 수 있다. 운영 리스크가 있던 회사는 일회성 충격이 정리되면 숫자가 다시 깔끔해질 수 있다. 이게 다 합쳐지면 어떤 그림이 되냐면 이 필수 소비자가 지루한 방어에서
상태에서 다시 점유율 경쟁이 벌어지는 무대로 조금씩 바뀌는 그림입니다. 저는 이 변화가 장기적으로는 꽤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경쟁이 열리면 결국 이기는 회사가 더 큰 과실을 가져가거든요. 형들, 여기서 한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마트에서 사람들이 카트를 끌고 갑니다. 예전엔 아무거나 집었다면 지금은 가격표를 한 번 더 봐요. 그 장면이 유통에겐 기회고 브랜드에겐 숙제입니다. 그런데 숙제는 풀 수 있어요. 브랜드가 진짜 강하면 가격표를 봐도 결국 손이 가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브랜드가 유통과 협업해서 좋은 자리, 좋은 프로모션, 좋은 묶음 구성을 만들면 판매량이 돌아옵니다. 판매량이 돌아오는 순간부터는 숫자가 달라져요. 이게 필수 소비재에서 가장 현실적인 반전입니다. 겉으로는 지루해 보이는데 안에서는 조용히 판이 바뀌고 있습니다. 투자 인사이트를 한 문장으로만 남기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필수 소비재는 경기보다 소비자의 이동을 먼저 보고 그 이동이 만든 승자를 따라가면 마음이 편해진다. 그리고 그 승자가 단기 마진 때문에 오해받는 순간이 오히려 좋은 가격을 주는 경우가 있다. 이 두 줄만 머리에 남기셔도 뉴스에 휘둘릴 일이 확 줄어듭니다. 마무리할게요, 형들. 오늘 내용은 결국 필수 소비재를 왜 사는지보다 언제 어떤 이유로 들어가는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유통이 강해지는 흐름, 브랜드가 판매량을 되찾는 흐름, 원재료와 운영 이슈가 숫자에 반영되는 시차, 그리고 그 사이에 생기는 가격의 빈틈. 이 빈틈을 보는 눈이 생기면 필수 소비재는 지루한 섹터가 아니라 꾸준히 기회를 주는 섹터가 됩니다. 형들, 제가 이렇게 자료 찾아서 한 번에 정리해드리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꼭 눌러주세요. 형들이 편하게 보기만 해도 되게 다음에도 제가 알아서 정리해 오겠습니다.